비밀번호가 뭐였더라? 아까 뭐 하려고 했지? 여러분, 이런 경험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나지 않으셨나요?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평균 연령 60세의 치매 환자가 단 12주 만에 기억력이 무려 13.9년이나 젊어졌습니다. 학습 능력은 11.6년, 인지력은 7.4년이나 개선됐죠. 에이, 그게 가능해요?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건 하버드 의대 교수와 여러 연구기관에서 검증된 실제 결과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뇌를 10년 젊게 만드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60대는 치매 예방의 골든타임이라는 사실 아시나요? 지금 시작하면 여러분의 뇌는 충분히 회복되고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백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뇌 건강에 대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뇌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노화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뇌 노화는 단순히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노화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고 심지어 일부 기능은 회복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 최신 뇌과학의 결론입니다. 특히 60대는 뇌 건강 관리의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기에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70대, 80대의 인지 기능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시기를 놓치면 뇌세포의 손상이 가속화되고 치매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죠. 2026년 현재 우리나라는 1000만 노인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니어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 바로 치매입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정신이 혼미해지고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두려움이죠.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뇌가 훨씬 더 가소성이 높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가소성이란 뇌가 스스로 변화하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60대, 70대에도 새로운 뇌세포 연결이 만들어지고 손상된 부분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뇌세포의 구조를 간단히 이해해 볼까요? 뇌세포는 세포막이라는 얇은 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세포막은 단순한 껍데기가 아닙니다. 뇌세포 간의 신호 전달, 영양소 흡수, 노폐물 배출 등 모든 핵심 기능이 이 세포막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이 바로 포스파티딜세린입니다. 우리 몸은 원래 이 성분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생성량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겁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포스파티딜세린 수치가 젊었을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포스파티딜세린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뇌세포막이 약해지고 딱딱해집니다. 그러면 신경전달 물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며 새로운 것을 학습하기 어려워집니다. 깜빡깜빡한다는 표현, 바로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평균 연령 60.5세의 치매 환자들에게 매일 300mg의 포스파티딜세린을 12주간 투여했더니 기억력이 13.9년 젊어졌고 학습 능력은 11.6년, 전날 본 사람에 대한 기억력은 3.9년, 인지력은 7.4년이나 개선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양제의 효과가 아닙니다. 뇌세포막을 직접 복구하고 강화시킨 결과입니다. 포스파티딜세린은 뇌세포의 신경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합성과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또한 치매의 원인 물질로 알려진 베타아밀로이드의 축적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포스파티딜세린은 콩, 특히 대두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만으로 하루 권장량인 300mg을 채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을 통한 보충이 효과적입니다. 단 제품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식약처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포스파티딜세린 함량이 정확히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포스파티딜세린 외에도 뇌 건강을 위해 챙겨야 할 영양소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뇌를 젊게 만드는 대표적인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삼치, 연어, 청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은 뇌세포막을 유연하게 만들고 뇌의 염증을 줄여주며 신경세포 간의 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합니다. 특히 DHA라는 성분은 뇌의 60%를 구성하는 지방 중 핵심 성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2회 이상 생선을 섭취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60%나 낮았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2회에서 3회, 손바닥 크기 정도의 등푸른 생선을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구이나 찜으로 조리하면 영양소 손실이 적어 더욱 좋습니다.
튀기거나 과도하게 굽는 것은 피하세요. 두 번째, 호두와 견과류입니다. 호두는 모양 자체가 뇌를 닮았죠? 실제로 호두에는 뇌 건강에 필수적인 불포화 지방산, 비타민 E,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특히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뇌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합니다. 하루 한 줌, 약 30g 정도의 호두나 아몬드를 간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아침 식사에 시리얼이나 요구르트에 섞어 드시거나 오후 간식으로 드시면 됩니다. 단, 칼로리가 높으니 과도하게 드시지는 마세요. 볶지 않은 생것이나 살짝 구운 것이 영양소가 더 잘 보존됩니다. 소금이나 설탕이 첨가된 제품은 피하고 자연 그대로의 견과류를 선택하세요. 세 번째, 블루베리와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블랙베리 같은 베리류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가득합니다. 이 성분은 뇌세포의 노화를 막고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블루베리를 섭취한 노인들은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다고 합니다. 신선한 베리를 구하기 어렵다면 냉동베리도 좋습니다. 냉동베리는 수확 직후 급속 냉동하기 때문에 영양소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스무디로 만들거나 요구르트에 섞어 드시거나 오트밀에 토핑으로 얹어 드세요. 하루 한 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 브로콜리와 녹색 채소입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청경채 같은 녹색 채소에는 비타민 K, 루테인, 엽산이 풍부합니다. 이들은 뇌의 인지 기능을 보호하고 기억력 저하를 막아줍니다. 특히 비타민 K는 뇌세포 내 칼슘 대사를 조절해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브로콜리는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익히면 영양소가 파괴되니 3분에서 5분 정도만 데치세요. 시금치는 생으로 샐러드로 드시거나 나물로 무쳐 드시면 좋습니다. 매일 최소 한 가지 이상의 녹색 채소를 식사에 포함시키세요. 다섯 번째,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유해산소를 제거합니다. 특히 토마토는 익혀 먹을 때 라이코펜 흡수율이 2배에서 3배까지 높아집니다. 토마토 소스나 토마토 스프로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올리브유와 함께 조리하면 흡수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토마토 파스타, 토마토 계란볶음, 토마토 스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해서 드세요. 방울토마토를 간식으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 토마토 1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섯 번째, 달걀입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콜린은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원료가 됩니다. 아세틸콜린은 기억력과 학습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중요한 물질이죠. 하루 1개에서 2개 정도의 달걀은 뇌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완숙으로 삶거나 반숙으로 조리하거나 스크램블로 드시면 됩니다. 노른자를 버리지 마세요. 콜린은 대부분 노른자에 들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달걀 섭취와 혈중 콜레스테롤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다크 초콜릿입니다. 카카오 함량 70% 이상의 다크 초콜릿에는 플라바놀이 들어 있습니다. 플라바놀은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 뇌세포의 산소와 영양분이 잘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하루 한두 조각, 약 20g에서 30g 정도면 충분합니다. 밀크 초콜릿이나 화이트 초콜릿은 설탕이 많이 들어있어서 효과가 없습니다. 반드시 카카오 함량이 높은 다크 초콜릿을 선택하세요. 오후 간식으로 커피와 함께 드시면 기분도 좋아지고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덟 번째, 녹차입니다. 녹차에는 카테킨과 엘테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카테킨은 항산화 작용을 하고 엘테아닌은 뇌의 알파파를 증가시켜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여줍니다. 하루 2잔에서 3잔 정도의 녹차를 마시면 좋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에 우리지 마시고 70도에서 80도 정도의 물에 2분에서 3분 우려내세요. 카페인이 걱정되신다면 오후 3시 이전에 마시세요. 이런 음식들을 골고루 섭취하되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한두 번 먹는다고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섭취해야 뇌 건강이 개선됩니다.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매일 식탁에 올리세요. 또한 가공식품과 트랜스지방, 과도한 설탕은 피해야 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뇌의 염증을 증가시키고 인지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 과자, 탄산음료는 최대한 줄이세요.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신선하게 조리해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뇌에 좋은 음식들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제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운동법과 일상 속 뇌훈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운동 이야기를 해볼까요? 운동이 몸에 좋다는 건 알겠는데 뇌랑 무슨 상관이에요?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운동은 단순히 근육을 키우고 체력을 늘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뇌 건강에도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면 심박수가 올라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그러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면서 산소와 영양분이 더 많이 공급됩니다. 또한 운동을 하면 BDF라는 뇌 유래 신경 영양인자가 분비됩니다. 이 BDF는 뇌세포의 성장을 촉진하고 새로운 신경세포 연결을 만들어내며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크기를 키워줍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일주일에 150분 이상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한 노인들은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7년이나 느려졌다고 합니다. 하루로 따지면 30분 정도, 일주일에 5일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심박수가 약간 올라가는 정도의 강도입니다.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를 부르기는 어려운 정도면 적당합니다. 너무 무리하게 운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걷기는 가장 쉽고 안전한 운동입니다.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 하루 2번 나눠서 걸어도 좋습니다. 가능하면 공원이나 숲길처럼 자연이 있는 곳에서 걸으세요. 자연 속에서의 걷기는 스트레스 해소 효과까지 더해집니다. 유산소 운동뿐 아니라 근력 운동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스쿼트, 팔굽혀펴기, 아령들기, 밴드 운동 같은 근력 운동을 하면 성장 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뇌의 신경세포 성장을 촉진하고 인지 기능을 개선합니다.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20분에서 30분 정도의 근력 운동을 유산소 운동과 병행하면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집에서 맨몸 운동이나 500ml 생수병을 아령처럼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무릎이나 관절이 불편하시다면 의자에 앉아서 하는 운동도 좋습니다. 또한 균형 운동과 협응력 훈련도 중요합니다. 태극권, 요가, 필라테스 같은 운동은 균형 감각과 신체 협응력을 키워줍니다. 이런 운동은 단순히 몸의 균형만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킵니다. 특히 소뇌와 전두엽의 기능을 강화해 낙상 예방은 물론 인지 기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에 한 회에서 2회, 30분 정도만 해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에 시니어를 위한 운동 영상이 많으니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신체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뇌 운동입니다. 뇌도 근육처럼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반대로 꾸준히 자극하고 훈련하면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외국어 공부, 악기 배우기,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법 익히기처럼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뇌에 강력한 자극이 됩니다. 처음엔 어렵고 답답할 수 있지만 바로 그 과정에서 뇌의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집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둘째, 책을 읽고 글을 쓰세요. 독서는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킵니다. 글자를 인식하는 시각 영역, 의미를 이해하는 언어 영역, 상황을 상상하는 연상 영역, 감정을 느끼는 정서 영역까지 모두 작동합니다. 특히 읽은 내용을 요약해서 글로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면 기억력과 이해력이 더욱 향상됩니다. 셋째, 두뇌 게임을 활용하세요. 스도쿠, 낱말 퍼즐, 숫자 게임, 기억력 게임 같은 두뇌 게임들은 재미있으면서도 뇌를 자극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도 다양한 두뇌 훈련 게임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루 10분에서 15분만 투자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도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를 소홀히 하면 뇌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첫째, 뇌는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과 독소를 청소합니다.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뇌의 청소 시스템이 작동해서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 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를 씻어냅니다. 이 청소 작업은 깊은 수면 단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둘째, 수면 중에는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전환됩니다. 낮에 경험한 일들이 뇌의 해마에서 대뇌 피질로 이동하면서 오래 보관됩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이 과정이 방해받아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이 뇌 건강에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6시간 이하로 자거나 9시간 이상 과도하게 자는 것 모두 인지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주말에도 가능하면 같은 패턴을 유지하세요. 침실 환경을 최적화하세요. 어둡고 조용하고 시원한 환경이 좋습니다.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잠들기 2시간에서 3시간 전에는 카페인과 술을 피하세요. 카페인은 각성 효과가 6시간 이상 지속되고 술은 깊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텔레비전, 컴퓨터 화면을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뇌의 가장 큰 적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뇌의 해마가 손상됩니다. 해마는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위인데
만성 스트레스로 해마가 위축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명상과 호흡법을 실천하세요. 하루 10분만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뇌가 안정됩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숲이나 공원을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듭니다. 자, 지금까지 운동법, 뇌훈련법,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적 교류의 중요성과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뇌 건강에서 간과하기 쉬운 것이 바로 사회적 교류입니다. 사람들과 대화하고 어울리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복잡한 인지활동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적절한 반응을 생각하고 감정을 읽고 공감하는 모든 과정에서 뇌가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는 노인에 비해 치매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친구를 만나고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자원봉사를 하고 가족과 대화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뇌 건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는 자극을 잃고 빠르게 노화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뇌 건강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60대는 치매 예방의 골든타임이지만 70대, 80대라고 늦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첫째, 포스파티딜세린 같은 뇌 영양소를 챙기세요. 하루 300mg, 최소 12주 이상 꾸준히 복용하세요. 둘째, 뇌에 좋은 음식을 매일 드세요. 등푸른 생선, 호두, 블루베리, 브로콜리, 토마토, 달걀, 녹차를 꾸준히 섭취하세요. 셋째, 매일 30분씩 걸으세요. 일주일에 150분 유산소 운동과 2회에서 3회 근력 운동을 병행하세요. 넷째, 새로운 것을 배우고 책을 읽고 두뇌 게임을 하세요.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 가장 활발하게 성장합니다. 다섯째,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숙면하세요.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고 명상과 자연 속 산책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여섯째,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사회적 교류는 뇌 건강의 핵심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해 보세요. 오늘 하나만 선택해서 시작하세요. 내일은 하나 더 추가하고 한 달 후면 완전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실 겁니다. 기억하세요. 기억력이 13.9년 젊어져지고 인지력이 7.4년 개선되는 것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된 가능성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요.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뇌 건강관리 비법도 공유해 주세요. 우리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갑시다. 다음 영상에서는 난청과 뇌 건강의 숨겨진 연결고리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으면 치매 위험이 5배나 높아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 주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